지금 사장님 뭐가 제일로 궁금하신 거예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은퇴는 가까운 시골에서 그냥 저기 뭐또 소소하게 경매를 좀 해볼까 아니면 뭐 재개발 앞으로 그냥 조그만 투자 같은 거 할까 생각했는데 수도권이 다 묶여버려서 뭐 서울 중심으로 계획을 원래는 세우셨던 거예요? 서울도 아니어도 뭐 하여튼 서울 근방으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조금 늦기는 했어요. 이제 그런 그 부분은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고,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자체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아파트나 토지나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나 토지나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팩트는 다수가 모두가 좋아할 만한 위치 있잖아요. 그거는 아파트도 물량이 적고 토지도 물량이 없어요. 그 지역은. 그런 지역에서는 소규모 이제 물량이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물량 자체는 가격 면에서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가 아파트도 정말로 모두가 좋아하는 강남권을 못 가는 거고, 한강벨트나 강남권 같은 경우는 기본 금액이 이제 상상 이상이 됐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보자고요. 뭐 돈 조금 내가 있어, 여유가. 그럼 강남 상구에다 투자해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억만 가져도 돈이 많다고 본인은 느끼거든요.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10억 가지고 여기를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0억 가지고 하려면은 대출 엄청 플러스 보증금 이거까지 감안해야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가면 보증금이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의도한 가고자 하는 지역은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변화가 많이 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자체가 이번에 부동산 대책 팩트예요. 결과적으로 뭐보다도 더 팩트냐면은 대출보다.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안 받아도 뭐 사거든요. 보증금 좀만 있으면. 오늘 지방 사람도 서울에다가 집도 안 보고 사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현금 부자들한테, 현금 소유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관문은 토지거래고요. 이거는 아파트 시장에서, 주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토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없는 지역에서는 목적 자체가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써내라고도 두리뭉실 써놓으면 돼. 근데 이 여기 목적 자체는 딱 하나로 정해졌잖아요. 실사용.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이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서울 다 묶었죠, 이번에? 경기도 12군데 다 묶었죠? 지금 수지구도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한 서울하고 경기의 12곳 시장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층 자체가 자동으로 감소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중장기로 가면은 소유자가 못 버텨요, 이때는. 그럼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지방하고는 아예 별개로 시장에 가는 서울하고 수도권인데, 이 시장 자체가 계속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는 강세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약세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사장님처럼 생각을 했던 분들은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않은 옆에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면 좋은데, 묶이지 않는 지역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돼. 네.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 지역 자체는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조금 지역도 그렇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웬만한 지역은 묶인 지역에 비해서 내가 낫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못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묶이지 않는 지역에서 일부 묶인 지역보다도 더 나은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어야 돼. 그런 거를 아냐 모르냐 게임이야, 지금.
근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장님이 어찌됐든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이 시장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한번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로 타임을 놓쳤다라면은 그래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단 말이야. 응? 그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권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주식이 됐든 고용이 됐든 이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적 자체가 요 목적이 내가 강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을 바로 투자를 못 해. 그건 잘못하면 우리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다수가 현금 갖고 있다가 그 현금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나 부동산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돈이 돼. 대신에 어떤 부동산을, 어떤 물건을 선택했느냐 게임인 거지. 사장님한테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묶여있는 그 주변에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런 지역들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만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내가 목돈 자체를 배팅을 할 수 있냐. 그 정도 이해를 못하고 남 말만 듣고 그냥 무작정 배팅을 한다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 말 그대로 그냥 도박기가 풍부하신 분들이나 가능하지. 웬만한 분들은 자기가 이해 못한 상태에서 배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 묶여있는 지역, 외적인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분명히 사장님 말씀대로 있어요. 아직은 이 서울, 경기 막 소란스러울 때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지역들. 그런데 깊이를 보면은 그 지역에 상당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이제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대책들이 규제 정책들, 규제 대책을 해놨던 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시장 가격에 미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게 우리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나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요 두 가지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자체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이거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른다고 결국 오른다고 또 그러더라고. 네? 결국엔 지금은 오를 것 같지 않은데. 전략이가 다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이 TV 나오는 사람들 기자들은 뭔 이야기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 부족이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진보가 잡으면 무조건 집값은 올라가더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집이라는 자체의 철학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분은 민간이 공급을 해서 돈 버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은 분이에요. 원래 공공주도자예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장동도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야, 사실은. 거기에서 돈을 착복하고 이런 목적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를 더했다, 한 번 더 했다라고 하면은 경기도에서 공공으로 개발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얼마나 착복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다 제쳐두고라도 오직으면은 어디까지? 평택까지 다 손을 뻗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해가 돼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공급할 때는 무지 많아. 3기 신도시 어마어마해요. 지금 수도권 택지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이 어마어마해. 자, 우리 사장님이 돈이 많아. 3, 40억 있어. 그럼 신도시 할래요? 강남으로 갈래요? 분당으로 갈래요? 이 답이 나온 거 아닐까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씩 할수록 심화해지는 게 똘똘한 한치라는 개념들이 그래서 좋은 데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노무현 때 거치고 어쩌고저쩌고 문재인 때도 거치고 이러면서 공각이 이제 잡힌 게 뭐였었냐면은 다주택자일수록 손해구나. 이게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찍 깨달았죠. 제가 이제 여기서도 농담식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선배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특별세무조사를 3차례나 받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고도로는 안 났지만 세금도 많이 냈어요. 아예 해고로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 자체가 요때부터 자산가들은 감을 이제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때 봐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아파트 다주택자들한테 가장 안 좋은 정책을 핀 게 뭘까요?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없애버렸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임대사업 가지고 아파트를 10채를 갖고 있는 100채를 갖고 있었던 혜택을 다 받잖아요. 근데 이게 없애버리니까 바로 나한테 다가온 거는 세금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 싼 것들 여러 군데 분산해서 많이 갖고 있었던 이 자산가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아파트는 주거는 똘똘한 하나로 갖고 그리고 건물로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시장 자체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과정을 볼 수만 있고 이해를 한다면 내가 가는 방향도 조금은 우리 이런 논리를 보면 돼요. 내가 이제 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어차피 투자 시장이니까 재테크 시장이니까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삼성이 안 좋다 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반대로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져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느 지역을 누가 많이 산다 그러면 그 지역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체를 풍선 효과가 어디가 나냐 여기를 찝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왜? 수요층이 몰리니까. 근데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들은 단타하지 않으면 물려버려,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어차피 여러 채를 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씩만 남아도 10채 오면 1억이에요. 세금 내고 다 낸다 치더라도. 그런데 돈이 달랑 하나 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은 단타를 못 해요.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산가들, 자본가들 역량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움직이게 된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걸 누가 만들어줬냐?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준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길은 정책을 내가 알고 길을 찾아라.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보면은. 정책이 어떻게 섰냐에 따라서 그 정책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저는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어찌 보면은 이제 중서민들, 현금이 많이 있지 않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갈아타고 단계별로 성장을 해가는 이런 과정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때는 규제가 강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중서민들 묶어놨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선거 올 때는 어떨까요? 중서민들이 표 찍어줄까요? 어차피 정치는 표야. 안 찍어주겠죠? 그러면은 대리 만족을 시켜주면, 우리 서민들은요, 대리 만족을 시켜주면은 또 금방 좋아해. 그렇지 않나요? 대리 만족. 자기한테 이득도 없는데 대리 만족을 시키면.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 민심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고가주택 세금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돼. 내년에는 보유세 올라간다고 봐야죠. 내년에는 100% 올라가요. 내년 선거 돼야 되고, 또 내년 선거 끝나면 또 이제 뭘 준비해요? 또 총선 준비해야 되거든. 이렇게 가면서 내년하고 총선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